안녕하세요. 한방브리핑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한의학적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막문, 문절, 8강. 이게 막문, 문절은 이제 바라보면서 얼굴을 딱 봤을 때 어떤 상태인가, 얼굴 색을 본다든가, 얼굴의 외형을 본다든가, 몸의 상태를 본다든가 해서 바라봐서 진단을 하는 그 망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문진, 들을 문자죠. 들을 문인데 이제 귀로써 이제 어떤 소리를 딱 듣는 방법이 있지만 어떤 그 환자분을 봤을 때나 아니면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환자한테서 느끼는 냄새, 냄새를 진단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물어보는 문진, 문진은 이제 여러 가지 증세를 물어보는 거죠. 어디가 아프신지, 어디가 불편한지,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집안이라든가 회사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는 그런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절진하는 방법이 있죠. 끊을 절자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그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맥을 잡는 거. 이것이 이제 바로 절진에 해당하는 방법인데, 이 맥을 보는 것도 그냥 그 우리 몸의 그 동맥을 보는 건데, 이것이 이제 맥의 상태도 표리, 그리고 이제 강한가 약한가, 부침기삭, 이렇게 그 늦고 빠르고 등과 같이 맥의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으로서 오장육부의 상태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막문 문제를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이제 8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음양, 표리, 한열, 허실이 있죠. 음양은 음과 양, 표리는 겉과 속, 그리고 한열, 차고 더운 거, 음양표, 한열, 허실, 이 사람이 강한가 허약한가 등과 같이 음양표리, 한열허실과 막문문절을 가지고 그 한방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그 사상체질 진단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상체질의학은 좀 다시 한번 그 설명드린다면은 이제 1837년 이조 말기죠. 이조 말기에서 태어나신 이계마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사상 체질 진단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음양 표리 환열 허실들을 가지고 병을 진단을 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환자한테 병을 치료했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것을 봐서 이게 뭐가 있는가 보다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계마 선생님께서 이제 사람마다 다른 체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이렇게 나눴죠. 다시 한번 간추린다면 태양인은 폐대 간소, 폐의 기능이 강하고 간의 기능이 약하고, 소양인은 비대 신소, 소양인은 비장의 기능, 소화 기능이 강하고 신장 기능이 약하다 그랬고, 태음인은 간대 폐소, 간의 기능이 강하고 폐의 기능이 약한 것이 특징이고요. 소음인들은 신대비소, 심장의 기능은 강하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것이 이제 소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듯 그 이계마 선생은 이제 네 가지 체질을 나누고, 이 체질에 대한 설명을 허준의 동의보감과 같이 이계마 선생은 동의 수세본으로서 이 모든 걸 나타냈고요. 또 이제 이계마 선생의 가장 그 철학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격치고라는 책인데, 이 격치고에는 이제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사상이 탄생하게 된 그 내용하고 지인지기,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아는 거하고 또 남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남의 체질을 아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계마 선생은 이제 그 유교적인 바탕으로 해서 사상 체질 의학이 나왔고요. 그래서 네 가지 체질로 나눴죠.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 체질의 장부의 대소가 나눠지게 된 것은 그 에노히락의 성경에 의해 가지고 나눠졌다고 봤죠. 그래서 그 이계마 선생은 어떤 그 병을 진단하거나 체질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한 것은 그러니까 에노히락, 어떤 그 자기의 힘성, 그러니까 그 감정이랑 어떤 자기 타고난 품성을 가지고 진단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사상 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이계마 선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눈다면은 일단 가장 그 일반인도 보기 쉬운 것이 외모를 가지고 보는 거죠. 외모, 얼굴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몸통을 보고 팔다리 등을 봐서 이 사람 얼굴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그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힘성을 보는 방법이죠. 이 힘성을 보는 방법은 바로 이제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보는데 이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힘성은 원래부터 타고난 성질, 그러니까 에노희락의 성정이 어떤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그 힘성을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체질 진단하는 방법이 이제 생리적인 증세,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라든가 대변이나 소변, 땀, 이 증세를 파악을 함으로써 이 증세를 자세히 봄으로써 이 사람의 저 체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이제 한의사분들이 이제 체질을 진단하고 어떤 소화기라든가 대변, 소변, 어떤 병이 진행이 될 때 이 병이 진행되는 것도 체질마다 다릅니다. 열이 많은 사람이 병이 진행되는 거하고 몸이 찬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릴 때 소음인들은 뭐 이제 소화기 쪽으로 많이 간다든가 태음인들은 이제 감기나 폐 기관지 쪽으로 많이 간다든가 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느 정도 악화되고 하는 것과 같이 병이 진행되는 것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이제 병리적으로 또 진단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사상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생리병리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이 좀 쉽게 좀 이렇게 접한다면은 이 얼굴 외모를 보는 방법, 그다음 성격을 보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생리적인 증세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서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유형 분석을 많이 하죠. 디스크나 MBTI나 뭐 여러 가지 그 AT나 NLP 같은 그런 유형을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사상적인 거하고 서로 이제 연관이 되는 그런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사상 체질을 알게 되면 이와 같이 유형을 아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은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병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체질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체질 진단하는 방법은 이제 외형을 보고 하는 방법이죠. 그 사람을 딱 얼굴을 봤을 때, 몸체를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이것을 간단하게 좀 그려보면은요. 일단 얼굴이 있죠. 얼굴이 있으면은 이렇게 요 눈, 코, 입, 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눈, 코, 입 이렇게 해서 상초, 중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 하초라고 이렇게 좀 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로 나눠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몸통을 볼 때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본다면은 목덜미 있는 데하고 목 있는 데가 이제 상초가 되고 가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상초, 배꼽이 있고 하면은 중하초, 하초, 골반이나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시 이게 상초가 있고 중상초, 상초, 중하초, 하초가 있고 하초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큰가, 어느 부분이 발달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네 부분을 전부 나눴습니다.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상초가 많이 발달되죠. 상초하고 목하고 어깨 부위 여기서 이제 태양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상체가 목덜미하고 머리 쪽이 많이 발달된 거고 중상초는 이제 많이 발달된 사람은 이제 소양인들이 이제 많이 발달이 되고 중하초는 이제 태음인이 발달이 된 거고 하초는 이제 소음인이 발달이 된 경우 소음인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순서는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를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이고 역시 몸통을 봐서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렇게
내부는 나눴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본다면은 이제 요 상초, 중상초,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을 사계절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태양이는 봄 기운과 같고 소양이는 여름 기운, 태음이는 가을 기운, 소음이는 겨울 기운과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각 체질의 특성이 뭐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태양이 나면 굉장히 강한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태양은 봄 기운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기운은 기가 강하다. 기가 강하고 소양인은 이제 열이 많은 것이 이제 소양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태음인은 습이 많고 이제 많이 흡수하는 경우가 많고 소음이는 이제 몸이 찬 경우가 많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각 체질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질 보면은 이제 요것이 외모로 보면은 이제 각 소양이는 태양이는 목덜미가 많이 발달이 되고요. 소양이는 가슴 부위, 태음이는 복 부위, 소음이는 골반 부위가 많이 발달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얼굴형도 보면은 이제 얼굴형에서도 이제 부분으로 나누지만 이목구비를 가지고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귀, 눈, 코, 입 순서대로 봐서 귀가 많이 발달된 것은 이제 태양인, 눈이 많이 예리하고 강한 경우에는 이제 소양인, 코가 많이 발달된 경우에는 태음인, 입이 발달된 경우에는 소음인, 이렇게 턱이 발달된 경우에는 소음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근데 요즘 한국에게 성형이 많이 불어가지고 체질 진단하는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얼굴이 다 변하고 그래서요. 요즘 양악 수술까지 해서 턱까지 같이 변하니까 왜 얼굴을 보고 하는데도 이제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얼굴 형태를 보고서 얼굴 형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도 체질 진단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심성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심성인데 이것은 성격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학습에 의해 가지고 변하게 됩니다. 어떤 걸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한테 성격을 느긋하게 하라, 차분하게 하라 해서 그것을 이제 그 성격을 좀 바꾸는 사람도 있고 자기 성격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성격이 바뀌었을 때 성격을 바뀌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체질을 진단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바뀌기 전에 심성의 상태, 타고난 심성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히락의 성정, 에노히락의 어느 기운이 강한가, 그것을 가지고 체질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많이 받거나 아니 어느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든가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성격대로 하다 보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급한 사람 좀 누그러지고 자기 감정을 많이 숨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많이 이제 사회생활 자기 특성을 알아서 잘 적응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성공을 할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성격대로 체질대로 막 하는 분들은 잘못하면 그 자기 단점에 노출이 돼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성을 이제 상대를 접할 때는 주로 이제 성격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이것이 이제 어떤 병이 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자기 심성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태를 파악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이제 심성을 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체질별로 어떤 외모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각 성격, 특성 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태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처 부위인 이마가 많이 발달이 되고 귀가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을 딱 보면은 이제 눈매가 굉장히 강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기가 세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몸통 전체를 본다면은 이제 이 목덜미하고 머리가 큰 부분이 태양인적인 특성이고 상대적으로 이 복부가 약한 것이 이제 태양인의 외형적인 특성입니다. 이렇게 태양인들은 이제 그 상처 부위가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요. 이계마 선생은 이제 태양인으로서 이제 공자님이나 이태백 선생을 이제 태양인으로 많이 봤고요. 후세 사람들이 이제 나폴레옹이라든가 히틀러 같은 분들은 이제 태양인적인 기가 강하다. 특성이 많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제 뭐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빌 게이츠 같은 뭔가 이게 남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태양인적인 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인들은 이제 봉진과 같이 기가 강하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뭔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게 될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뭔가 강한 추진력과 어떤 그 선동적이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이제 태양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은 뭐든지 뭘 한다고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 그냥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게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거침없는 행동이 이제 본인한테는 맞지만 남이 보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뭐 남을 무시한다던가 하는 아나무인적인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자기 탓보다 남 탓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인적인 특성을 가진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죠. 돈키호테는 어떤 이상을 많이 추구하죠. 현실보다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고 뭔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면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이상을 너무 쫓다 보니까 현실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이제 그 역사에 이름이 남길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만 반대로 현실에 적응을 못하면은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그 생활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질에 장단점이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소양인 체질이죠. 소양인 체질은 한 우리나라의 한 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기운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외모적인 특성을 본다면은 어떤 역삼각형의 그 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삼각형의 형으로 봐서 눈매도 굉장히 날카롭고 귀도 약간 칼귀 같은 그런 형이고 코도 그냥 날카롭고 그러니까 눈매가 이렇게 좀 나오는 형들 이런 형들이 이제 소양인이고 입술도 좀 가늘죠. 그리고 이제 딱 봐도 굉장히 예리하고 강해 보이는 그리고 몸통을 보더라도 이것이 이제 역삼각형의 형으로서 이게 좀 상당히 어깨는 넓은데 배는 이제 호리호리한 이런 형들이 이제 소양인입니다. 그래서 흉곽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유형이죠. 역삼각형 형들. 그리고 칼귀. 이런 분들은 이제 외모에서 보듯이 굉장히 날카롭고 직선적이고 어떤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빠르죠. 하체는 약한데 상체가 굉장히 기가 열이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외모를 가졌고 또 이제 이런 그 소양인들의 특성은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하는 분들, 창의적인 거, 예술적인 거, 또 이제 하는 그런 예술적인 분야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하시고 또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또 요즘같이 광고라든가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또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어떤 새로운 일을 개척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소양인들이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많고 또 이제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봉사 정신이 매우 강한 것이 이제 소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양인들은 이제 뭔가 이제 너무 급하고 직선적인 게 좀 단점이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을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이
소양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너무 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음인들은 이제 좀 얼굴이 좀 둥글죠. 둥글고 이목구비도 좀 큼직큼직하고 또 좀 코도 좀 주먹코처럼 좀 큼직하고 입도 좀 두텁고 이렇게 되고 이제 몸통도 전체적으로 이제 비만한 이런 경우가 이제 태음인적인 특성입니다. 특히 이제 비만한 환자가 좀 제일 많죠. 비만하고 해서 태음인들은 이제 뭐 좀 많이 참을성이 있습니다. 인내를 많이 하고 뭘 한다고 하면은 이제 결정은 빠르지 않은데 뭐 한다고 마음만 딱 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가 있는 것이 이제 태음인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약 50%가 되고 가장 50%가 되면서 이제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많이 이제 가을과 같이 흡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재물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이룰 수 있는 체질이 이제 태음적인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음인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이제 욕심이 많다던가 아니면 뭔가를 이제 너무 게으르다던가 또 이제 약간 음탕하거나 하는 음탕하고 또 이제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유형이 이제 태음인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음인이죠. 소음인들은 다른 체질보다 이제 좀 오밀조밀하니 오밀조밀 눈도 작고 코도 작고 이제 입도 작고 또 야무지게 생겼는데 이제 좀 우리 동양적인 미인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적인 미인이어서 이목구가 좀 작으면서도 이제 미인적인 그런 배우들이 많이 있고 하여튼 뭔가 차분하고 약간 순종적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왜소한 어깨가 좀 많이 어깨가 좁으면서 등이 좀 약간 굽는 편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같이 먹을 것이 풍부한데도 입이 짧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말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음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특징이 이제 완벽하거든요. 뭘 하나 하면은 완벽하고 정확하게 해야지 마음이 놓이고 좀만 마음이 안 맞게 되면은 이제 자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하는 그런 정신 스트레스적인 그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좀 약간 느슨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좀 약간 느슨하게 하고 좀 너그럽게 하고 뭐 같은 거 이제 남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을 때도 이것도 많이 참고 견디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이제 한 약 20% 정도 되는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음인 각 체질별로 특성을 봤는데요. 근데 이것을 요 특성에 따라서 이제 진단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 몸의 생리적인 증세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한다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이 땀은 이제 땀이 나면은 어떤 사람은 기운이 빠지고 어떤 사람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특정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태음인은 흡수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가을 기운이기 때문에 이걸 뿜어내줘야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땀을 내면은 개운하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나를 갔을 때 땀을 빼면 개운하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태음인적인 그런 면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땀이 나면 탈진이 되는 형태입니다. 원래 혈액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땀이 안 나야 되는데 땀을 나면은 이제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땀을 빼고 나서 어지럽고 그냥 어지럽고 졸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소음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들, 이런 분들은 열이 굉장히 많죠. 열이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은 뜨거운데 못 들어갑니다. 사우나 들어가서 뭐 조금만 있어도 답답해가지고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태음 이제 소양인들이죠. 그래 화가 많은 분들은 이제 사우나에 많이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에도 태음과 영 반대이기 때문에 땀이 나면은 오히려 더 기분이 더 그냥 열받는 화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땀을 가지고도 이 사람의 습성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제 소양인 같으면은 변을 좀 하루나 이틀만 못 봐도 막 열이 받는 경우가 많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변을 이제 며칠간 4, 5일 봐도 못 봐도 아무렇지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상태를 본다면은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좀만 잘못 먹어도 이제 소화가 잘 되는 편이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뭐든지 잘 먹고 양이 많기 때문에 뭐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 같으면은 이제 뜨거운 것은 싫어하고 시원한 것만 좋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변을 본다면은 체질적으로 이제 소변이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 태양인들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보여야지 좀 건강하고요. 소변이 잘 안 나오면은 이제 안 나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태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태양인은 소변을 잘 봐야 되는데 안 나오면 병이 되고 태음인은 땀이 잘 나야지 됩니다. 이렇듯 이제 각 체질별로 이제 여러 가지 외형적인 특성과 심성적인 그런 면을 성격을 봐드렸고요. 좀 더 이제 보충해서 드린다면은 각 체질별 장부의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인들은 이제 그 화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화를 내리기 위해서는 열을 내리는 소변을 잘 봐야지 건강하고요. 태음인들은 이제 발산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땀을 잘 내야지 건강합니다. 그리고 소양인들은 그 대변을 잘 봐야지 좀 건강하고 소음인들은 소화가 잘 돼야지 이렇게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체질의 특성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각 체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